반갑습니다. 성질 에어컨 장인님 반갑습니다. 음, 금일은 시장은 되게 안 좋은데, 시장은 좀 별 볼 일 없는데, 어,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 나왔는데, 지금 코론 같은 경우는 인보사 관련해가지고 상한가를 못 가고 있는 것. 코롱 종목이 코롱 티슈진.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그룹 지금 구조 개편, 두산그룹의 기업 분할 그리고 합병의 핵심이죠. 어제 새벽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주 에어컨 쟁이님 반갑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네 어제보다 수익도 스펙이 잘 나왔네요. 아 그래요 스펙. 음, 지금 가장 시장의 핵심은 두산 로보틱스고요. 지금 현재 과연 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원주님 반갑습니다. 요것도 메인 타이틀을 좀 두산 기업 구조 개편 분할 합병 이슈 발생 뭐 이건데, 예, 석현전님 반갑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 뭐 오늘 테마로 돌 때는 로봇의 대장이고요. 다른 종목들 뭐 대동기어라든지 뭐 이런 거 한 번씩 올라갔다가 그냥 걔네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쭉쭉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엔젤 로보틱스 다 의미 없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테마라기보다는 이건 이슈예요. 이슈는 뭐냐면 두산 그룹의 구조 개편이다라고 해서 모든 것의 핵심이 두산 로보틱스를 향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산의 기업이 두산이라는 지주사가 있는데 의미 없어요. 두산 의미 없고,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에 핵심 부분, 핵심 투자 부분의 핵심을 띄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 볼 일 없죠. 여기에 핵심적인 수익이 나오는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을 띄어서 어디다 주냐? 두산 로보틱스에도 주겠다라고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를 얘네들은 두산 그룹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제 두산이 한 68% 가지고 있으니까 물량이 많이 잠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산 밥캣이 있죠. 두산 밥캣 자체는 뭐 똑같으니까. 두산 밥캣은 뭐냐? 두산 밥캣 자체는 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것도 이슈는 없는데 얘를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 100% 자회사로 두산 로보틱스가 지주사예요. 두산 밥캣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영업이익을 내게 만들겠다. 지금 영업 적자인데 자회사 편입시켜가지고 100% 두산, 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두산 마켓은 잘 나오죠.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 해에 막 몇천억씩 벌고 이런 상황이니까 영업이익, 뭐 단기순이익, 그럼 순이익이라도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를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라는 거니까 오늘 핵심은, 두산 기업의 핵심은 로보틱스예요. 로보틱스인데 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종가에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라고는 보지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봐가지고 시가총액 지금 한 7조 정도인데 더 갈 거예요. 더 가기 때문에 좀 빠지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시가총액,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영업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 5조가 조금 넘었죠. 5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6조 9천억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5조 정도에서 7조 정도까지 늘었다라고 해봐요. 5조 5천억에서 7조 정도까지 늘었지만 밥캣에 5조 3천억짜리 밥캣, 그 다음에 에너빌러티, 두산중공업의 사업 부분,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분을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가겠다. 얘 빠진 만큼, 그러니까 보시면 오늘 한 4% 정도 빠지죠. 4%대 빠진다. 그러면 얘가 1%가 한 10%가 1조 3천억. 10조, 1조 한 4천억 정도 되나? 그러면 절반 정도니까 한 7천억 정도 받고, 두산 바켓에서 얘 실적 나오는 부분들을 끌고 가니까 얘는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적으로 봐야 돼요. 이 뭐 기업 차원에서 계속 밀어주겠다라고 보니까 로보틱스는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모멘텀이 나온 거고요. 얘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은 제가 이게 트레이딩 해가지고 로보틱스 가지고 수익이 좀 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장 상황 보면 코스피가 1.54% 하락하고 코스닥이 0.39%, 코스닥은 좀 조용하죠. 코스피가 좀 많이 하락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했어요. 나스닥이 많이 하락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대형주를 많이 팔고 있죠. 금리 인하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대형주를 팔고 있고 전기전자에 집중되고 있죠. 나스닥도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오늘 같은 경우 5,700억대, 이건 뭐냐 하면, 유튜브는 어려운님 반갑습니다. 5,700억대 뭐냐? 그러면 이제 전기전자 보시면 되고, 전기전자에서 좀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는 부분, 5천억대, 거의 대다수를 5,800억 매도인데, 외국인이 5,700억을 전기전자에 집중해서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팔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두 개. 자, 삼성전자 4% 빠지죠. 삼성전자가 한때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죠. 제가 그거 조심해야 된다. 삼성전자 팔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 매도 쭉 나오죠. 200만 주. 이 옆에 이 삼성전자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프로그램 59만 주 나오죠. 팔고 있죠. 이 정도. 그 외에 뭐 LG전자도 팔고 있고요. LG전자 조금,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 SDS 쭉 빠지는데 프로그램은 별로 안 나와요.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미국 역시도 미국장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그렇게 거기에 한정돼 가지고 팔고, 다우지수는 뭐 빠진 게 없죠. 어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때리고 있다라고 보고, 코스닥은 좀 조용해요. 코스닥은 보면은 오히려 이거 보면 에코프로 BM 올라가고 있죠. 에코프로 BM이 시가 대비해서 차트 보여드리면 시가 대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코프로 BM 시가 대비해서 지금 3%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는 시가 대비해서 쭉 빠지고 있어요. 한 2% 빠졌어요. 삼성전자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은 시가보다 조금 높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시가보다 한 1% 정도 빠져 있는 거.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빠지니까. 그래서 지수가 1.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마를 봐야 돼요. 대한민국은 답이 없어요. 대한민국 테마 안 보면 수익 안 나고, 진짜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테마를 안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오늘 초반에 테마가 뭐가 불었냐? 이건 뭐 갑작스럽게 나온 테마인데,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이 이제 상 근처까지 가잖아요. 상 근처까지 가는데, 자, 코오롱 티슈진,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 그리고 코오롱.
코롱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뭐 외의 종목은 볼 거 없고요. 요 외에 뭐 코롱 관련해 가지고 잠깐 올라갔다가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부분들. 이건 뭐냐면 인보사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임상 3상을 지금 투약을 완료시켰다. 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모르고 인보사 부활 이슈 임상 3상 투약 완료 요거까지 요렇게. 그래서 이거 투약 완료다.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인보사가 막 그냥 뭐 상장 폐지 어쩌고저쩌고 막 티슈진 예전에 막 문제 발생했죠. 자 보시면 월봉으로 보면 막 미쳐가지고 얘네들 뭐 거래도 정지되고 막 그랬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쭉 흘러내렸다가 갑자기 임상 3상 투약 완료. 미국에서 미국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시장이 쭉 간 거 이거 코롱 티슈진이지. 티슈진 요렇게 지금 코롱 티슈진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뭐 밑에 거 뭐 코롱 지주사 뭐 생명과학보다 티슈진이 대장이기 때문에 티슈진. 근데 얘가 옛날에 한번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거래 정지돼 가지고 이거 상장 폐지니 그때 정부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거래 정지시키고 주주들 피눈물 흘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거래 정지 인보사 관련해가지고 상장 폐지되느니 뭐 많으니 그랬다가 3년 만에 부활됐다가 부활 다시 상장 재개됐다가 지금 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임상삼상 투약 완료.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되겠죠. 이거 예. 균형과 조아님 반갑습니다. 달콤한 사탕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예요, 쓰레기. 맞아요. 기존 주주들만 이제 피눈물 흘리고 이 두산그룹도 똑같은 게 두산 에너빌러티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산중공업이잖아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두산 에너빌러티는 지금 현재 원자력 대장주로 지금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인데 많이 단기 트레이드 자금도 많이 들어갔어요, 개인들. 근데 갑자기 얘네들이 두산 로보틱스 쪽에 이 사업 투자 부분을 두산 로보틱스에다가 주겠다. 실질적으로 두산 기업의 사업 쪽 그 투자 이익 쪽 나는 부분들이 좀 큰데 얘네들 그쪽을 두산 로보틱스로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요거 두산 로보틱스 얘는 두산 로보틱스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앞으로도 두산 로보틱스 다른 걸 볼 이유가 없어요. 두산 그룹 분할 상장 분할 합병 이슈 두산그룹의 분할 합병 이슈의 핵심은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 분이 없다라고 보고 나머지 뭐 각가지 막 움직이는데 두산 뭐 EB 그 두산 우선주도 초반에 막 움직이고 막 그랬지만 이런 거 다 의미 없고요. 두산 그냥 막 왔다 갔다 밥캣도 의미 없고 두산 우선주 의미 없고 두산 EB 의미 없고 두산 이 우선주들도 별 볼일 없어. 테스나 의미 없고 두산 그 다음에 퓨엘셀 의미 없고 두산 뭐 이것도 의미 없고 두산 이것도 다 의미 없어요. 우선주들 다 의미 없고 오로지 하나 두산 로보틱스. 이거 하나인데 로보틱스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오늘 신고가를 돌파했네. 분기 신고가 돌파. 그 다음에 쭉 보면 전체 보면 전체 신고가는 이제 124,500원이네요. 이걸 뚫으러 갈지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얘네가 만년 적자 기업인데 적자를 흑자로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분할 상장시키는데 만년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뭘로 돌리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사업 부분을 띄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것만 해도 이제 이익으로 돌리는 수준이거든요. 이익으로 돌리는데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만큼 이익이 감소되는 부분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증가하는 부분. 거기다 두산 밥켓의 자회사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바람에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외 수익, 지분 이익이 좀 증가가 상당히 증가가 하죠. 단기 순이익도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뭐 순이익이 뭐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기관 애널리스트 당연히 상향할 것이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이거는 이제 땡겨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뭐 20%대 올린 다음에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오롱 티슈진 요거 이슈 있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인보사 이거 옛날에 한 3년 해가지고 주주들 피눈물 흘리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뜻깊다라고 볼 수도 있죠. 얘네들 임상 3상 투약 완료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몰라요. 임상 3상이 성공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이슈로 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고. 요렇게 하고요. 요러고 이제 테마를 또 보면 테마주 뭐 두산그룹은 그렇고 로봇 테마로 해가지고 두산그룹의 로봇 테마 두산 로보틱스로 인한 로봇 테마 대장인데 이 로봇 테마인데 뭐 대동기어가 있고요. 대동기어가 좀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휴림 로봇 그 다음에 SP 시스템 이 정도인데 얘는 좀 조용하고 SP 시스템 조용하고 두산하고 조금 요거 로봇 이슈다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 작은 종목들은 대동기어나 얘네들은 그냥 움직이는 거고요. 이 개별적이다 그냥 두산 로보틱스 움직이니까 우리도 로봇이다라고 해서 휴림 로봇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작은 종목이니까 그냥 땡기는 거고 테마가 조금 나오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틀린 거예요. 두산 로봇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기업 이슈, 분할합병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지금도 이제 종가까지도 얘는 가장 핫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오늘 종가까지 가장 핫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상한가를 갔다 왔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좀 그러니까 티슈진 자체가 한번 얘네들이 크게 이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이게 올리긴 올리는데 이게 또 물리신 분들이 3년인데 뭐 5년 6년 이거 그냥 내팽개친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물량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뭐 이슈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테마 이슈 지금 인보사 그걸로 올리는데 지금 자리가 이제 물량이 빠져나오는 물량들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상한가 치고 막 갭을 뭐 10% 20% 올린다라고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모르죠.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이거. 어쨌든 지금 자리가 이제 물량들이 여기 5년 전, 그 전에 정상적일 때 물렸던 분들이 굉장한 물량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난리 나는 상황이고. 바이오 테마 중에 라파스라고 오늘 계속 핫한데 라파스 시가총액이 작아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고 라파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 27% 지금 현재 이거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일상 종료 예정인데 비만 치료제 해서 세계 최초 패치형 위고비다라고 해서 요즘에 비만 치료제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히트죠. 히트. 그 성분이 새로운 성분 해가지고 나온 게 신약 나온 부분들 뭐 그런 게 성능이 훨씬 월등히 좋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슈를 좀 만들어 가지고 미국 자체에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뭐 복제약 수준 복제약들도 막 지금 거기에 대한 기존 거 비만이 하나의 테마가 자리 잡고 있긴 한데 참 애매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라파스가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 또 20 몇 퍼센트 오르는데 이거는 못 들어가죠. 이건 지금은 도박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몰라요. 그런 말씀드리고 요거 비만 치료제 라파스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기업 이슈로 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게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지금 이게 많이 가죠. 많이 가고 있긴 한데 어쨌든 20% 요게 이제 기업 이슈 테마해서 원래 이게 전구체 기업이에요. 전구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전구체 기업인데 지금 근데 이 시가총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CNGR이라 그래가지고 그 자회사로부터 투자 유치 뭐 그런 이슈가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난 이거는 뭐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르고 이거는 뭐 그 다음에 보면은 별로 없잖아요. 물량 누가 물량을 뭐 만주를 확 던지면 확 빠지는 거고 그 다음 위를 또 만주를 사버리면 확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게 프로그램 혼자 논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470만 주가 터지지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거래량 자체도 많지 않은 거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스카이문 문스 테크놀로지 요거 전구체 관련해서 2차 전지 전구체 관련된 기업 뭐 이슈 그렇게 하는데 2차 전지 관련 이슈 대장이다. 오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별적인 이슈예요. 이거 개별적 이슈. 갑자기 올라가는 게 지금 갑자기 올라가는 게 제주 맥주. 제주 맥주 슈팅 한번 나오고 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뭐 제주 맥주값 인상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 국내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물가 상승과 관련해 가지고 맥주값 상승에 대한 기대 제주 맥주 그럼 화이트 진로도 있겠네요. 화이트 진로 이건 못 가네. 제주 맥주만 가고 있어. 제주 맥주 자 이것도 땡기는 거 개별적으로 지금 땡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막걸리가 뭐 맥주나 막걸리나 국순다 또 못 가고 있고 오로지 제주 맥주만 가네요. 제주 맥주만 갔다가 그냥 흘러내리고 이건 일시적으로 그냥 땡겼다가 또 흘러내리면 위에서 물량 나오면 흘러내리는 부분 지금 오늘 원자력 테마가 또 지금부터 약간 슬슬 움직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전산업은 빠지고 있어요. 한전산업
얘는 이렇게 빠지는데 뭐가 올라가느냐? 에너토크.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체코 원전이에요. 체코 원전. 체코 원전 17날 발표인데 17날 발표. 원래 처음에 초반에 대장이 한전 산업이었거든요. 요거. 그다음 뭐 서전 기전 이런 거 막 읽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또 조용하고 뭐가 지금 가고 있냐? 에너토크가 올라가고 있고 5.97%. 그다음에 또 뭐가 가느냐? 한전기술. 한전기술이 또 움직이네. 크긴 한데 실질적으로 한전기술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이 원래는 수익적인 부분에서 원전을 유치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너무 크니까 그동안에 조용하다가 오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 기술 조금 움직이는데 우리 기술 그렇게 크게 못 움직여요. 이슈가 이쪽으로 집중 못 되고 한전산업은 빠지고 있고 한전산업 얘는 지금 7%가 하락. 원자력이 오늘 테마가 그렇게 형성된 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좀 조용했다. 그동안에 움직인 거는 안 움직였고요. 또 내리고 이게 왜 그러냐?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그래요. 두산중공업이 원래 얘가 대장인데 두산그룹의 구조조정에서 사업 부분 이게 잘라가지고 그걸 두산 로보틱스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쪽 이슈가 움직여버리고 얘는 없어져 버리니까 이 대장이 비리비리하니까 그동안에 대장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바뀐 대장이 이제 한전 기술 쪽으로 그 원전을 얘네가 유치를 하면 에너빌리티와 한전 기술 쪽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건 테마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거는 뭐 몰라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 모르니까 걔네들은 막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한전 기술이 조용하다가 얘가 이제 기업 구조조정, 기업 분할합병을 해가지고 좋은 쪽을 분할시켜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로 주니까 얘는 4%대 그냥 하락하는 거고 기업 쪼개기 두산그룹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전 기술이 이제 대장 역할. 만들기님 반갑습니다. 얘가 아마 갈 것 같아요. 얘 쪽으로 다음 주에 이제 17일 날 발표인데 7월 17일 발표인데 월화 수요일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지만 월화 같은 경우 이제 움직일 때 원자력이 만약에 채권 수출과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잘 보셔야 되고 오늘 가장 큰 테마는 두 가지죠. 요거하고 두산 분할합병 관련해 가지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인보사 코농 티슈진 요 두 가지 여기서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하면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하면 테마 자체가 한번 훅 갔다가 뭐 로봇 테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 훅 갔다가 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먹고 튀었다라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먹고 튀기가 쉽지 않아요. 기계가 그냥 올렸다가 기계가 확 던져버리는 상황이라서 오늘은 시장 상황이 좀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수익을 내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종목을 보면 수익이 나는 거고 제가 초반에 본 종목이 첫 종목은 잘못 봤어요. 첫 종목은 갭이 뜬 다음에 가장 강했던 종목 갭이 뜬 다음에 거기서 쭈루룩 미끄러진 거예요. 시장 상황 안 좋아지면서 확 미끄러져 가지고 초반에 손실이 우선 나고 시작했어요. 그거를 이제 돌린 게 두산 로보틱스예요. 두산 로보틱스로 돌린 부분. 초반에 뭐 했냐면 대한유팜에
여기서 제가 손실이 났어요. 대한유판 잘못 들어가가지고 손실이 났어요. 이거를 이제 이게 밑이 먼저 나오냐 위가 먼저 나오냐에 따라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유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초반에 되게 강했어요. 어제 강했고 오늘도 강했는데 갭이 뜬 다음에 얘는 이제 지금은 위아래 이렇게 되는데 쭉 가가지고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네. 확 빠져가지고 요걸 거예요. 요거 확 빠졌다가 확 올라갔죠. 확 빠졌다가 확 올라가는 부분. 요게 여기 시작해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싹 빠졌을 때 손절 이건가? 어쨌든 얘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손절 받았어요. 이게 너무 많이 제가 너무 잘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확 뭐 몇 틱 밑으로 몇 틱을 내리꽂는데 그냥 빠져나온 거죠. 돈을 잘못 집어넣었어요. 돈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손실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회한다라고 해서 얘를 통으로 못 먹은 거죠. 두산 로보틱스로 가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얘는 뭐 이렇게 가는데 계속 올라갔는데 그래도 수익으로 돌린 부분. 한준희님 반갑습니다. 마이너스 3% 손절했어요. 하이닉스. 대한민국 증시는 내일 뭐가 갈지를 예측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날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종목도 나오고 이슈도 나오고 그래요. 그날 뭐 종가 베팅을 잘했다. 종가 베팅 했는데 종가에 갑자기 종가 베팅을 잘하거나 아니면 시간에 뭐 10%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샀다. 그래서 시가로 본다. 그래도 종가에 만약에 10% 올랐다 그러면 그 10%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어쨌든 간에 뭐 당일로 먹고 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리고 다음날은 다음날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데 얘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뭐 두산 로보틱스의 몰아주기가 얘네가 10년 동안 이런 게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다 몰아주는데, 그것도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68%를 두산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 이익도 두산 기업 입장에서 가장 세고, 그러니까 얘 몰아주는 게 자기들 그 지주회사 자기들 입장에서 가장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관 외국인하고 이제 짝짝꿍 맞아 떨어져가지고 오늘 얘네들한테 돈 몰아준다. 이쪽으로 돈을 다 집중시킨다. 영업이익 증가시키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쪽에 사업 부분 뭐 띄워가지고 투자 사업 그쪽 띄워가지고 얘네한테 집어넣어주고, 밥캣 역시도 두산 마켓도 하니까 68% 지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분도 한 30% 뿐이 출회되는 게 없고, 그다음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기 지분이 없으니까 이걸 편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뭐 거의 90만 주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들,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얘네들은 계속 아마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슬슬 살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투기 도박이 되는 거죠. 얘네는 상한가를 가거나 안 가거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상한가를 가가지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 가면 이제 갭 띄우고, 근데 얘는 상 간 다음에 갭 띄워가지고 좋은 게 먹고 튈 게 아니잖아요. 이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자회사를 완전 100% 흡수 합병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 부분 투자 사업 부분 띄워가지고 얘네들한테 준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냐, 이게 뭐 분기, 그 다음 반기, 1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그쪽에 영업이익이 이렇게 잡히겠죠,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오늘
상한가를 가야 된다. 막 지금 투자하고 급하게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초반에 가는 거는 뭐 이슈에 의해서 막 투자해가지고 지금 뭐 20% 갔다라고 하면 그냥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일 갈지 내일 조정을 보일지 몰라요. 그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근데 얘네가 좀 막 빠진다라고 하면 기관 외국인들이 밑에서 그냥 막 사겠죠. 밑에서. 왜냐면 지분이 없으니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사놔야 되니까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종목이야 이제는. 코스피 200이고 또 지수와 관련돼 가지고 오늘 또 어버브 반도체가 또 올라가네. 얘는 뭐 얘가 올라가는 건 지금 후반에 올라가고 있고요. 뭐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지금 올라가고 있고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술 원자력 관련해 가지고 얘는 계속 그냥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에 계속 집어넣어 가지고 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동기어가 지금 한 17% 올라가는데 이게 뭐 20%도 갔다가 또 빠졌다가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뭐 이 개별 로봇 테마예요. 로봇 테마. 슈림 로봇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러티 한 5% 지금 시가로 다시 회귀하는 부분들. HLB가 오늘 많이 빠지죠. HLB 5%대. 나는 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병용 임상 FDA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신약 항암제 신약은 미국의 이권과도 관련이 있어요. 미국의 국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HLB가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한다 FDA 승인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FDA 승인되기 전에 진짜 항암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들 다우지수에 있는 뭐 MSD라든지 머크라든지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화이자 뭐 이런 기업들 유수의 기업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엘사 막 이런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투자를 서로 하려 그래요. 서로 항암제가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임상 3상 가능성만 있어도 걔네들이 입장에서는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요. 하나도 단 1원도 투자가 안 들어갔어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 맨날 이거 뭐 회사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고 FDA 또 9월에 뭐 오늘 또 나왔죠. 9월에는 이거를 뭐 또 할 수 있다 어쩐다 맨날 그런 거예요.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후진가?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후지게 보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뭐 하는 건지 정부 뭐 하는 짓거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그게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정부 이거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흐지부지 된 거고 아무 의미 없는 부분들이다. 그럼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막 이러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럼 뭐라 그럽니까? 정부가 개입될 수 있어요. 그 누구의 특정 누구 주체에 의해서 정부 요인들 비리 게이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거는 주식시장 장난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임상 3상 FDA 승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제약사에서 투자가 들어가요. 한미약품도 이거보다 월등하게 못한 항암제보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미약품도 투자가 들어갔고요. 알테오젠 역시도 투자가 들어갔어요. 월등하게 얘네들이 지금 이슈로 봤을 때는 이게 FDA 가능성이 있다. 임상 3상은 뭐 단독 임상 실패했고 병용 임상은 임상 3상 통과해 그거 뭐 의미 없고 그냥 FDA로
병용으로 가버린다. 항서제약에 뭐 칼림리 뭐 주마비인가 뭐 그거하고 리보세라밉하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겠죠. 진짜 우리나라는 그래서 쓰레기인 거예요.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그래서 쓰레기다. 그걸 누가 관할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 정부에서 누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가로세로 연구소 뭐 이런 분들이 혹시나 그런 뭐 예전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막 비리들 파고 그랬었잖아요. 가로세로 연구소. ABC 예빈 튜브님 반갑습니다. 그거 언론 플레이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뉴스 하나도 안 나와요. 알테오젠 뉴스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알테오젠. MSD에서 그냥 알아서 MSD에서 알아서 투자하잖아요. 알테오젠. MSD. 머크라고 해가지고 다우 30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에요. 다우라고 하면 3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업종 대표주, 제약바이오 업종 대표주가 머크예요. 머크. 걔네가 투자한 종목 1조 4천억 정도 알테오젠에 대한 얘네가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정상적인 계속 과정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1조 4천억의 지분 투자를 받는 부분들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얘네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를 못 받는다라면 유증해야 되고 유증 그다음에 감자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런데 투자를 받으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뭐 5조, 6조 하던 게 지금 14조까지 올라가고 5조에서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머크에 투자를 받는 기업이에요. 알테오젠은. 얘네는 뭐 언론 플레이 합니까? 뉴스에도 안 나와요. 안 나와도 의미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뭐 뉴스 낼 이유도 없죠. 아니 실험하고 이거 지금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뭐 뉴스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인터뷰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알테오젠. 이게 정상적인 회사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회사다. 근데 나는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이게 뭐 이거 뭐 이 이슈로 해가지고 FDA 승인 받는다 뭐 그래가지고 무려 이렇게 올렸다가 이건 완전 작전인데 3만 원짜리를 13만 원까지 4배를 올렸다가 또 거기서 다 뺐다가 또 올렸다가 뭐 했다가 돈 세탁하는 과정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와, 2019년도에 이미 단독 임상이 실패를 해가지고 하한가를 이때죠. 엄청나게 가고 이때 갔던 거 HLB뿐만 아니라 헬릭 스미스 있잖아요. 김선영 회장의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도 그랬어요. 요거 임상 3상 실패해가지고 헬릭 스미스는 여기서 그냥 끝났어요. 김선영 회장은 이제 서울대 약학과 약대 교수님이셨죠. 이 김선영 교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실험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리해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헬릭 스미스라는 기업 만든 기업. 근데 임상 3상이 실패해가지고 여기서 끝났어요. 단독 임상 실패. 자, 본인들이 했던 게 지금까지 했던 뭐 십몇 년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는 뭐 단독 임상 안 되면 병용 임상하면 되지 않냐? 병용 임상 또 안 되면 뭘 하려고 하는지 10년도 끌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여기 피해를 보는 거는 다 주주들도 피해를 보고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이거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 얘네들이 이게 뭐냐면 월가에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부분이에요. 이 HLB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를 받으면 돼요. 머크나 그 다음에 화이자
그런 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언론 플레이를 하고 뭐 9월에 뭐 또 뭐 FDA 승인을 다시 제출한다 어쩐다. 산꼭대기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가 지나치면 나중에 걸리게 돼 있어요. 도가 지나치면 엄청나게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오롱과 관련돼서 인보사 관련해서 코오롱 티슈진 요거는 오늘 나온 이슈는 코오롱 티슈진 얘네들 인보사가 임상 3상을 투약을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임상 3상에 뭐 임상 3상을 통과했다라는 게 아니라 투약을 완료해가지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뭐 거래도 한 3년간 정지되어 있던 상황이고 쭉 계속 빠져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투약 완료 이슈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거고 이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 코오롱 이 정도 기업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천문학적인 손실일 거예요. 이때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도 뭐 지금 18,000원인데 보시면 10만원짜리가 지금 현재 5분의 1 토막이에요. 이렇게 상한가가도 5분의 1 토막 정도 된 그런 기업이고 어쨌든 그 전에 이 3년 동안을 거래 정지됐었던 그때 왜 그 인보사 관련해 가지고 전 정부와 뭐 문제 전 정부에서 인보사 이거는 뭐 사기니 아니니 막 그러면서 이 보건복지부 쪽하고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래 정지 시켜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한 3년 정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슈가 있고 상한가 같고 두산 로보틱스는 금일 요 이슈는 있죠. 이거는 계속 두산 로보틱스는 이슈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는 분할 상장, 분할 합병. 그러니까 분할은 뭘 분할하냐?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사업 부분 분할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를 주기로 했어요. 얘는 그냥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꼭 진짜 땡큐죠, 땡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아니 핵심 사업부가 두산 로보틱스로 가버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얘는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래도 얘는 좀 덜 빠진 거고 얘는 많이 오른 거예요.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할 상장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분할 상장해가지고 인적 분할, 뭐 물적 분할 해가지고 LG 화학도 거기에 이제 핵심 기업, 핵심 2차전지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상장시킨 거잖아요. 상장. LG 에너지 솔루션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상장시켰는데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100조가 넘어가니까 그 전에 해봐야 70조, 80조인데 전체 합쳐가지고 LG화학을 분할 쪼개기 상장해버리니까 막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걸 이제 두산그룹도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하다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뭐 영업이익이 안 나오니까 정체돼 있다가 얘를 이제 에너빌리티 쪽에 투자 사업 쪽 잘 나오는 이익이 나오는 부분들을 요로 줘버린 거죠. 그럼 얘는 좋은데 얘는 이제 얘는 실적 나올 때 좀 봐야 되겠죠. 실적이 좀 줄을 수 있으니까 얘는 재미없고 근데 얘는 지금 또 원자력과 관련해 가지고 체코 원전의 대장이었었잖아요. 대장 두산 중공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었는데 지금 앞으로 어떤 상황일지 좀 지켜봐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 그래서 대장이 에너빌리티에서 대장이 아마 이쪽으로 바뀌는 상황이 지금 현재 초래되고 있지 않나라고 봐요. 한전기술 쪽으로. 한전기술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 어차피 얘도 지분, 체코 원전을 수주한다라고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이쪽이거든요. 지분 쪽, 그러니까 한전기술 쪽이 베팅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에너빌리티 쪽은 좀 복잡해요. 두산 기업 해가지고 로보틱스에 대한 이슈가 불고 얘가 이제
계속적으로 로보틱스는 좀 봐야 되겠죠. 좀 뭐 월요일에 좀 주춤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여기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로보틱스는 그날 그날 지금까지 이렇게는 안 올라갈 거야. 20%뭐 막 이렇게는 안 올라가도 뭐 3% 5% 이렇게 그날 좀 이익 실현 물량 나왔다가 또 올리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점 매수 잘 보면 이게 단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갔으니까 이거는 이 코롱 티슈지는 이건 뭐 물린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는 체코 원전은 아마 월화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수요일 날 7월 17일 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이 있고 그다음 폴란드도 있고요. 폴란드 원전이 된 다음에 지금 북유럽도 우리나라 원전을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체코 쪽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전 세계 기술력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렴하다라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를 한다라고 하면 왜 저렴하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인건비가 고급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는 그게 서로 간에 경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 뭐 독일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그쪽에다 한다 그러면은 줘야 될 거를 뭐 천문학적으로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기도 그렇고 독일 무기나 뭐 방위 이런 거보다 대한민국을 좀 선호하는 부분들 북유럽, 동유럽에서 우선 체코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폴란드 있고요. 그 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 뭐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다 이 원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부터 만약에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얘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출회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월화 테마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원전 테마를 또 계속 봐야 돼요. 이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장이 끝났네요. 오늘 특징적인 거는 환율이 조용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환율이 초반에 좀 빠졌다가 이거 보시면 이게 환율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차월물로 원달러 선물 기준으로 차월물로 1368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1375원대 보합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해야지 이게 빠질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개파락했다가 환율이 쭉 올라간 상황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별로로 보는 거죠. 한국가스공사는 이 원전 관련 원전이 아니라 그 유전 관련 가스공사는 이게 유전과 관련된 건데 지금 유전 관련된 뭐 삽을 푸거나 아니면 거기 뭐 해저 관련해 가지고 뭐 그게 들어가야지 영일만 유전 있죠. 그게 안 들어가니까 이게 뭐 지금은 좀 소강 상태죠. 이 상황 쭉 올라갈 때 잘 먹고 튀는 부분들이고 이거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거의 이건 뭐 1년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슈 외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가스공사가 거의 이렇게 움직인 적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움직이지 않아요.
요런 거 뭐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거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정권 바뀌고 정권 바뀐 후에 정책들 막 이런 거에 의해서 뭐 가스비 인상하겠다 아니면 이런 거 같은 경우 가스공사 이거 움직인 거는 러시아 가스관 내지는 남북 경협 가스관 뭐 철관 뭐 이런 거 있죠.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 막 이랬을 때 이거 움직이는 거지. 이게 다 테마예요, 테마. 테마 아니면 절대 안 움직여요, 이거. 가스공사. 의미도 없고. 지금 이거 움직인 거는 영일만 유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테마 아니면 절대 이거 사시면 안 되죠. 이게 한 23%, 23.92% 지금 올라서 끝났고요. 로보틱스는 뭐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 얘네 분할 상장 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6조 8천억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가겠죠. 6조 8천억인데 어떻게 갈진 모르겠어요. 뭐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이익 실현 물량 좀 나온다라고 하면 흘러내렸다가 다시 또 이슈가 있으니까 두산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쭉 음봉 가다가 또 밑에서 잡아가지고 양봉 돌린다라고 하면 또 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얘가 뭐 기업 입장에서 키우는 종목이 얘니까 두산 그룹에서 그다음에 두산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얘니까 68%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두산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고 그다음에 두산 밥켓에 100% 지분을 또 가지고 간다. 그쪽에다 여기다 편입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또 그거 역시도 호재고 에너빌러티의 투자 사업 부분 인수하겠다. 분할해가지고 인수시켜주겠다. 예, 그것도 호재니까 나쁠 거 없죠. 지금 이 정도에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뭐 만약에 10만 원 깨진다. 얘네들이 뭐 무너뜨려가지고 10만 원이 무너졌다. 그랬을 때 잘 보다가 저점 잡으면 또 올라가고 신고가 또 뚫으면은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들이 좀 되지 않을까.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이거 확 빼면 또 꽤 크게 뺄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투산이 다 이 기업에다 다 밀어주니까 로보틱스 쪽에 애널리스트들 뭐 이제 한참 분주하게 이거 뭐 막 그거 할 거예요. 이 월가 쪽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애널리스트들 기관 애널리스트들 보면서 뭐 목표 주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많이 지분이 없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두산에서 얘가 핵심 기업, 핵심 전략 기업이다라고 보는데 기관, 외국인 모두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는 얘를 편입을 시켜야 돼요. 그때는 두산 로보틱스, 두산의 핵심 전략 기업이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부터 땡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 전 거래일 28만 주, 오늘 88만 주 땡겼죠. 계속 땡기는 부분들, 개인들이 이거. 그러니까 조금 물량 턴다라고 해가지고 쭉 빠지다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신고가 또 뚫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분을 계속 늘려 나가야 되겠죠. 32% 지금 남아있는 지분 32%뿐이 없는데 30%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되는데 펀드나 이런 거 계속 집어넣어야 되니까 좋은 종목 집어넣는다라고 하는데 그 K200과 관련해 가지고 좋은 종목 테마만 보니까 수익이 계속 나요. 테마만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은 테마만 봐야 돼. 테마나 이슈 이것만 봐야지. 쓸데없는 거 보면 돈 하나도 못 벌고 돈 잃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뭐 예전에 500억, 1000억짜리 그거 조금 먹고 나오겠다. 치졸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큰 테마들, 그게 아니면 이제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럼 돈이 그냥 팍팍 늘지 않을까. 지금 보면서 계속 뭐 시간 날 때마다 보면 9시 트레이딩 하는데, 시간 날 때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어떤 날은 또 매매를 못 하고, 지금도 좀 약간 그냥 테스트다. 금액적으로는 테스트 금액이다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수익은 계속 나고 손실이 났다라고 해도 그걸 돌릴 수 있는 기회는 테마주 그 중에 이제 테마 대장주에서 다 손실 나도 이걸 돌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거는 이슈와 테마를 보는 대한민국에서는 그것뿐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뭐 안 좋고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은 거죠. 시장이 별 볼 일 없었다라고 해도 이래도 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하락하고 그래도 가는 종목은 가는 거니까 테마와 시장 이슈만 본다라고 하면 그 외에는 없어요. 뭐 기업 보고 뭐 이렇게 한다 절대 안 되고 기업 보고 뭐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해도 프로그램도 내가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뭐 그냥 조금 들어오다가 한 뭐 100만 주를 그냥 집어넣은 다음에 지들이 뭐 그 위에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밑으로 빼버리고 프로그램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보고 다 의미 없고 대한민국은 테마와 그 다음에 기업의 이슈, 큰 이슈들 오늘 같은 경우 뭐 테마와 기업의 이슈가 만난다라고 하면 뭐 인보사 관련해가지고 코롱, 티슈진 그걸 선택했다, 초반에 선택했다라고 하면 뭐 10%가 그냥 손쉽게 수익이 창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산그룹 요런 거 그리고 뭐 원자력 체코 수출이다라고 해도 대장만 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대장이 에너토크 그거 봤다라고 하면 1, 2%라도 먹고 나오죠. 7% 오르긴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대장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나머지 종목 뭐 잘 가지도 않는 거 우리 기술 같은 경우 개고생만 하는 거죠. 오늘 물론 요거 뭐 저점에 사가지고 1, 2% 먹을 수 있었지만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먹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 하루 종일 봐도 1%뿐이 안 나와요. 1, 2%. 근데 손쉽게 보는 거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코오롱 티슈진 만약에 봤다라고 하면 대장이잖아요. 대장. 가장 큰 돈이 또 많이 몰리는 부분. 그러면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초보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5%, 10%를 초보면은 10% 이상을 수익 낼 수도 있는 거고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초보들이. 그러니까 그날의 이슈와 그리고 대장을 반드시 봐야 된다. 대장주. 돈이 집중되는 종목.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 그것만 보여. 그게 안 나온다. 그게 안 나오는 날도 있죠. 그게 안 나오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진짜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막 이런 날 있죠. 테마가 아니라 그냥 지수가 가는 날. 그런 날은 뭘 해야 되냐? 오히려 그런 날 같은 경우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스닥 150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하시면 돼요. ETF 상품들.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만약에 지수가 간다. 아니면 인버스. 그런 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인버스가 나오는 날은 또 테마가 또 나와요. 그런데 테마가 안 나온 날이 있어요. 진짜 안 나오는 날은 뭐냐 하면 지수가 가는 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걸로 돈이 그냥 몰리는 날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원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인데 그런데 그거 1% 뛰기, 0.5% 뛰기인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1% 올라가는데 지수도 0.5% 1%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나머지 종목은 거의 뭐 그쪽에 돈이 집중된다라고 하면 테마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래도 뭐 나오긴 나오는데 거의 안 나온다, 먹을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뭘 하냐, 레버리지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왜냐하면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틱만 먹어도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이게 뭐 할 게 없고 삼성전자 그날 1.5% 2%를 그냥 시가부터 한 2% 올린다. 그런데 나머지 종목 돈이 하나도 안 가고 막 이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요거 투자해가지고 0.5% 먹을 수 있어요. 5%, 0.5%. 그거 먹는 거예요. 이거 0.5%면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는 1%. 요런 거는 1% 올라가는 거니까. 이건 레버리지 2배짜리거든요. 지수의 2배. 삼성전자 올라갈 때. 막 삼성전자만 갈 때. 다 안 가고 삼성전자만 가고 그랬을 때. 테마도 안 살고 막 이런 날 진짜 있어요. 진짜 어려운 날이에요. 그런 날은 삼성전자만 가고 테마에 들어가면은 테마에서 그냥 뱉어내는 기계가 다 뱉어내는 그러한 상황들 테마만 조금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냥 다 뱉어내고 손실나게끔 개인 투자자 손실나게끔 하는 부분 그랬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런 거나 이건 한 틱만 먹어도 수익인데 0.5%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0.5% 먹는 거 코덱스 200 거기서 먹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트레이딩 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때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이슈도 없고 중소형주 막 들어가면은 그냥 다 뱉어버리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아예 안 하니만 못하다. 물론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 막 가가지고 지수는 뭐 1.5% 가는데 사람들 삼성전자만 가고 막 거기에 붙어가지고 다른 것도 막 가겠지 중소형주 반도체 막 투자했는데 하나도 안 가고 삼성전자 혼자만 가는 시장이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랬을 때는 뭘 하냐. 그랬을 때는 이거를 사면 삼성전자 가니까 지수 올라가잖아요. 손실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 틱 밑으로 던져도 한 틱 위로 올라가도 수익이에요. 이게 되게 편한 종목이죠. 그랬을 때는 코덱스 200, 코스닥 150도 그래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코덱스, 코스닥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거 알테오젠, HLB 같은 경우 HLB가 한가 가면 이거 답이 없죠 이거. 자 그런 팁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뭐 오늘 금요일 날 끝났는데 그러니까 오늘 시장 되게 어려웠죠. 시장 오늘 쉬웠다라는 분 1번, 어려웠다라는 분 2번, 어려운 분 2번, 시장 쉬웠다 1번, 어려웠다 2번. 원주님 쉬웠다. 원주님 테마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트랑아님은 어려웠다 2번. 테마를 안 보시면 테마나 이슈 이거 안 보면 몇몇 종목 안 보면 진짜 어려웠죠. 오늘 뭐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벌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돈이 보니까 테마를 보고 테마 중에 가장 강한 테마와 테마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대한민국은 우선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돼요. 그날 형성이 되는데 자주 바뀌어요. 바뀌면서 테마 중에서도 대장 테마가 있는 거고요. 그쪽으로 돈을 집중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장 테마의 대장주로 또 돈이 집중돼요. 대장 테마 중에 테마가 한 6개가 막 이제 초반에 막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뭐 원자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김밥, 미국 김밥 그런 거 뭐 K푸드와 관련된 테마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강한 테마가 쫙쫙 치고 올라가면서 전체 테마의 지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테마 지수를. 그럼 테마가 17% 전체 테마 거기 종목이 이제 쭉 나오는 게 한 4개 종목이 쭉 나오는데 그러면 한 15% 17%가 그 테마 하나가 집중됐다. 그럼 그 테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10% 이상. 거기다 대장주 같은 경우 쭉 올려가지고 초반에 10%, 15%, 20%까지 쫙 올리는데 그거의 대장을 선택했다. 테마 대장주의 대장주를 선택했다. 테마 대장 테마의 대장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돈 벌기가 쉬운 게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가 테마 대장의 대장 테마 원래는 이거죠. 이거 티슈진 코오롱 티슈진 대장 테마가 코오롱 인보사 관련된 거기에 티슈진 이건데 이거를
못 샀으니까 이거 사기 전에 이게 나오기 전에 이미 이게 움직였어요.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게 더 잘 움직여가지고 쭉 15% 움직인 다음에 얘가 이제 나중에 쫙 치고 올라와가지고 얘가 먼저 그냥 상을 가버린 거죠. 어쨌든 이거를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선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초보일 경우에는 5% 이상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종목이 제일 중요하다. 종목. 그 종목은 뭐의 종목이냐? 테마의 종목이나 가장 큰 이슈의 종목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달콤한 사탕님도 2번이면은 만들기님 이게 저거죠. 저 시프트 업 때문에 어려웠죠. 시프트 업 이런 거 신규 상장주 이거는 뭐 시프트업 이게 게임주잖아요. 게임주 시프트업 어제 상장한 종목. 근데 이거는 요즘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공모가 자체도 좀 뻥튀기 돼가지고 거기서 올랐다라고 하면 보지 말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트레이딩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테마. 그날 도는 테마가 가장 큰 게 뭔가를 봐야 되고요. 초반에 그게 이제 결정되는데 어떤 게 뭐 그날 갈지는 몰라요. 9시 10분에 뭐 결정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강하게 가는 종목을 그냥 올라타버리고 있어요. 탔는데 대한유팜 같은 경우가 이제 개별 테마긴 한데 개별주긴 한데 유팜 초반에 어제도 좀 강해가지고 애를 잘못 태웠어요. 잘못 태워가지고 초반에 손절한 다음에 이거 여기에서 손절한 다음에 그 다음 본 게 빠르게 본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개벌 이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좀 김이 새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시가 부근에서 산 거예요. 시가 부근이 95,000원 10만원 정도에서 제가 샀어요. 95,000원 그 밑에서 왔다 갔다 시가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 여기까지 먹었으면 뭐 이걸 다 먹었다라고 하면 되게 좋겠죠. 다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먹었어요. 편하게 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대장 이슈와 대장 테마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 대장 테마에 대장주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초반에 뭐냐면 뭐 이런 것도 가고 두산 우선주 이런 거 막 가고 음봉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초반에 막 그거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두산 이후 이런 거 같은 경우 우선주 같은 경우 더 올라갔으니까 이런 거 막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실제 두산 로보틱스 뿐이 없으니까 원래 그다음에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실전 투자대에 막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자산이 100억인데 1억을 못 태우잖아요. 그런 거는 막 못 집어넣죠. 그냥 그게 상한가를 간다라고 해도 못 집어넣어요. 1,000만 원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진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가는 거 이슈가 있는 거 이게 오늘 대장이다 라고 보시면 초반에 대장 테마의 대장주였는데 대장주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고 중간에 이제 얘가 더 빨리 치고 올라가면서 얘가 결국에 이제 상한가 30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얘가 상한가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쭉 얘가 더 빨리 치고 올라왔네. 티슈진이 초반부터 쭉. 이게 보이긴 했거든요. 보이긴 했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인보사 관련해 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제일 강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다른 거는 뭐 비만 치료제 중간에 막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원자력 관련은 약했어요 오늘. 이거는 강한 게 아니에요. 에너토크 조금 요거 움직인 부분 한정기술 후반부에 좀 더 올라간 거 이거는 다음 주쯤에 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원자력 관련 그 체코 수출과 관련된 종목. 근데 이런 걸 봐야 되는 게 되게 리스크가 또 크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트레이딩.
이게 대장이 확 바뀌면은 얘네가 그냥 확 꼬꾸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때 계속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리스크가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대장주가 원자력이 이게 막 한전 기술이 막 갔어요. 거래량도 터지고 그러다가 얘를 치고 올라가는 게 뭐 우리 기술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가지고 뭐 얘가 한전 기술이 한 10% 올라갔어요. 그래서 얘가 1등주였어요. 그런데 우리 기술이 갑자기 1분 사이에 치고 올라서 12% 간다. 그러면 한전 기술 들어갔던 사람 트레이더들이 일로 붙어버려요. 우리 기술 쪽으로 12%. 그래서 15%, 16%막 가고 한전 기술은 오히려 10% 올라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뭐 7%, 5%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거 그때 빨리 먹고 튀지 않으면 오히려 손실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도 업데이트가 되고 손도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돼야지 이게 돈이 팍팍 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1등주였다가 2등주로 바뀌고 뭐 3등주로 바뀐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주. 그 시간에 뭐 갑자기 한전산업이 그냥 20%를 치고 올렸다. 얘가 1등주 나갔다. 그럼 그걸로 붙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그때. 그냥 가만히 넉놓고, 나 이거 지금 5%, 7% 수익이다. 그런데 갑자기 얘가 치고 올려가지고 20%를 가버린다. 1등주가 바뀌었다. 그럼 7% 수익에서 쭉쭉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권으로 갈 수도, 순식간에 마이너스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먹고 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들 본 중에 대장주를 보고 대장이 또 바뀐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붙어가지고 또 가는 부분. 그게 테마도 그렇고요. 테마의 대장. 그게 뭐 비만 치료제가 대장이었다가 갑자기 원전으로 대장이 바뀌고 또 어떤 거는 뭐 교육 쪽으로 뭐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 의대 관련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교육이 그냥 확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또 바뀌면 돈이 글로 다 움직여 버리니까 이 한머니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 시장의 한머니 기관 외국인들이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는 계속 돌리는데 그걸 따라오고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트레이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돈이 불어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빠르게 먹고 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테마주, 대장주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가장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먹튀다라는 말씀드리죠. 어감은 안 좋지만 계속적으로 먹튀가 이루어져야지 돈이 팍팍 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0만 원이 뭐 1억을 만든다, 10억을 만든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보니까 빠르게 먹튀를 할 수 있다. 그럼 시장을 잘 볼 수 있다. 테마를 잘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와 이거 뭐 되게 빨라요.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말씀드리고 트레이딩 하면서도 야, 이 뭐 국내 옛날하고 완전 틀리구나. 옛날에 가는 거 그냥 쭉 10년 전에 10년, 15년 전에 가는 거 그냥 쭉 가면 그만인데 지금은 가다가 뭐 8% 원전 같은 경우도 어땠냐면 이제 처음에 한전산업이 1, 2%뿐이 안 올라왔어요. 처음에 갔던 게 이제 서전기전이 갭 많이 떠가지고 뭐 원자력 관련 테마, 체코 관련 테마가 나왔다. 그래서 한 15% 쭉 올렸어요. 거기서 이제 얘는 정체되고 한전 산업이 그걸 뚫고 얘는 한 12%까지 빠지고 그 12%. 그런데 한전 산업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1등주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이트로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1등주. 서전 기전은 더 거기서 그냥 계속 정체되고 그러다가 2등주 밀리고 또 2등주에서 우리 기술 또 올라가니까 3등주 밀리고 서전 기전. 그러다 후반부에 얘가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그냥 상한가로 올려버리고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뀔 때가 딱 12%, 10% 이렇게 차이 나다가 갑자기 1등주로 치고 나갈 때 그쪽으로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실전 투자대 우승권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왜 붙냐? 그걸 안 하면 돈이 안 되니까. 1등주니까. 굉장히 빠르죠. 손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가 실전 투자대에 막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가 손이 빨라가지고 스타크래프트 뭐 이런 거 게임하듯이 그냥 촥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것만 본다라고 하면 그게 돈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보는 거죠. 테마 역시도 그렇고
대장 역시도 그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 시켜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부분, 거기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코롱 티슈진 쭉쭉쭉쭉 초반에 뭐 로보틱스다, 얘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가는, 결국엔 상한가를 혼자 치고 올라가니. 야, 그런 걸 잘하신다라고 하면 돈이 그냥 팍팍 늘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테마가 돌고 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희파더님의 티마라는 거, 그런 거 볼 수 있는 부분, 테마를 볼 수 있는 부분, 유료긴 한데 그런 걸 보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유료래도 뭐 그런 걸 보고 거기서 아, 테마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 대장이 바뀌고 있구나, 아니면 테마 대장이 바뀌고 그 다음에 대장 1등주가 바뀌고 있구나. 한 번만 매매가지고 먹으면 6개월치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티마에 6개월치 뭐 1년치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그냥 조용히 먹으면 티마에 1년치 그냥 그게 수익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부분들을 보면서 해야죠. 거기 보면 뭐 더 트레이딩이라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죠. 그게 원래 서희파더 TV인데 그분이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보는 게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그런 거 봐도 여러분들이 테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계속 본다라고 하면 아, 테마,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돈이 늘 수 있겠구나. 돈이 는다라는 건 뭐냐면 기대 수익이 높은 부분들이에요. 그게 기대 수익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돈을 잃을 때는 적게 잃고요, 돈을 딸 때는 크게 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기대 수익이 높죠. 뭐 만약에 잃을 때 짧고 아주 크게 잃는다, 그 다음에 딸 때 뭐냐면 조금 적게 딴다, 아주 느리고 적게 딴다라고 하면 그 최악의 매매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잃을 때는 잃을 때는 길게 하면서 적게 잃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딸 때는 빠르고 크게 따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기대 수익이 높은 매매인데, 그건 종목이에요. 종목 중에 테마, 대한민국에서는 테마하고 그 다음에 대장,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네들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돌리면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잘 따라 들어간다라고 해서 잘 본다라고 하면 그런 기대 수익이 높은 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 수익이 낮은 매매를 해요. 길고 크게 내리는, 길면서 아주 질질 끌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고통스럽고 돈은 계속 내려가는 매매를 하는 것. 이건 뭐냐 하면 시장과 동떨어진 매매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고찬영님 반갑습니다. 고찬영님도 오늘 쉽지 않은 날이에요. 쉽지 않은 날인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거. 계속 뭐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음 주 월화는 또 시간이 나니까, 월화는 시간이 나요. 근데 수목은 수요일 날은 시간이 안 나고 목요일 날은 또 시간이 나고 막 뒤죽박죽. 목요일 날은 시간이 나네. 월화가 시간이 나요. 월화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수요일 날은 시간이 안 나고, 목요일 날은 시간이 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늘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그거를 보니까. 근데 그 전에 하고 이제 변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봤어요, 시장. 편안하게 봤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편안하기만 하지, 뭐 잃는 거는 없으니까. 근데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냥 조금 먹고 나오고, 그 기본이 없는 거야. 그냥 뭐 한 달에 월 조금 늘다, 돈이 조금 는다라는 정도, 그 정도지 의미가 없는 매매였다. 뭐 트레이딩, 그게 왜 그러냐면 잡주 테마를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잡주들도 봐야 돼요. 1등주다라고 하면 1등주면은 뭐 치고 올라가는데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서
빠르게 수익이 나는 부분들. 종목이 그게 난다. 그게 뭐 500억이다, 1000억이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1500억짜리도 시장에 돈이 없으면 그게 1등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원자력 같은 경우도 뭐 한전산업이나 아니면 뭐 서전기전이 1등주가 될 수도 있죠. 서전기전이 굉장히 작은 종목임에도 1등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잡주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런 걸 다 하니까 실전 트레이더들이, 그 투자대 우승자들이, 아니 100억 가진 사람들이 뭐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한 3억씩 사고 막 이러니까 뭐 하니까 해야죠. 뭐 그 돈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버리니까 아예 그냥 다 배제하고 무조건 1등주에다가 1등 테마만 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막 바뀌어요. 그게 테마도 바뀌고 1등 테마도 바뀌고 1등주도 막 바뀌는데, 근데 그러면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먹튀를 그냥 빠르게 먹튀하고, 그게 뭐 0.5%든 아니면 어떨 때는 이게 바뀌면서 얘네들이 던지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뭐 1% 손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내 자신이 막 바꿔야 되는 부분. 과거에는 그게 바뀌지 않아가지고 이런 거 안 하고 다 제외하니까, 리스크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다 제외하니까 할 게 별로 확실하게 먹는 건 공모주뿐이 없더라고요. 공모주 아니면 뭐 그런 큰 이슈 뭐 나오는 부분들 해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에 저PBR 자산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렸다가 뭐 3개월 6개월 기다렸다가 세워라 내워라 해서 한 3개월 기다리니까 3개월 만에 뭐 거기서 20%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뿐이 없었죠. 그래도 그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좀 공격적인, 지금 약간 공격적으로 보고 그거를 계속 이제 테마가 어떻게 흐름을 한 달 정도를 관찰하고 막 계속 관찰했어요. 관찰하고 그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요런 테마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3개월을 요걸 쭉 보다 보니까 나오는 종목은 계속 그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이게 금요일 날 간 종목 중에 아타바이오 같은 종목이 진짜 아까웠죠. 이게 아타바이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한번 올라가겠구나 라고 했는데, 금요일 날은 지금 트레이딩을 못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트레이딩을 못 했는데 쭉 올라가 버리니까 20% 올라간 거예요. 이거. 이런 것도 한 번만 먹으면 20% 아닙니까? 20%. 10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해서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편안하게. 그런 거를 이제 종목이 쭉 보이니까 그런 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계속 보다 보면 언제쯤 이런 게 가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건 죽지 않았죠. 이 관련해가지고 아타바이오가 면역 항암제거든요. 얘들이 지금이 뭐 HLB가 막 가고 HLB 욕하고 그러지만 걔가 가는 부분들은 걔 가는데 뭐 코오롱 티슈진 가는 건 당연한 거고 HLB도 가는데, 그 다음에 아타바이오도 뭐 오늘은 종용한 거예요. 테마가 오늘은 없었는데 이 개별 테마로 해가지고 아타바이오가 지금 나와 있는 게 꽤 있어요. 아타바이오 뭐 플랫폼 기술 기반 해가지고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다라고 해서 NOx, 녹스, 저해제, 발굴 플랫폼과 앞타모 약물 복합제 플랫폼의 두 가지 독창적인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 신약을 이거나 뭐 HLB나 똑같잖아요. HLB는 뭐 11조고 얘는 3천억 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당뇨병성 신증 및 조영제 신독성 치료제의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고요. 아타바이오. 그 다음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아타바이오는 암세포 증신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연관 섬유 아세포 카프를 제어하는 기존의 면역 항암제 개발하고 있어요. 면역 항암제. 똑같아 이거. 그래가지고 면역 항암제 될지 안 될지 어쨌든 간에 임상 들어간다 뭐 어쩐다 뭐 그러면 또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이 올해 이번 정부도 내가 볼 때 여기 뭐 김건희 여사 뭐 욕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슈는 뭐 많은 야권 지지자분들이 지금 정부 여당 말고 야권 지지자분들은 막 아니 이거 주가 조작 아니냐 어쨌든 간에 그 뭐 전 정부도 그랬고요. 현 정부도 그렇고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타이트하지만 않으면은 이 안에서 돈의 흐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지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뭐 신약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면역 항암제다 뭐다 다 지금 그래가지고 막 가잖아요. HLB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보세요. 이슈가 나오고 그날 만약에 강하다 제일 강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도 면역 항암제 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 얘네들 무슨 뭐 당뇨병과 관련된 그런 거 당뇨병 신약 하는구나. 면역 항암제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뭐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날로 대장이다 그러면 대장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알고 있으면 그걸 때문에 얘네들 또 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고 코어용 티슈진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만약에 이렇게 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얘 간다 그러면 티슈진 얘네들 뭐 인보사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하나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장 간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선을 다투지 않고 쭉 올라가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뭐 흐르는 물을 선을 다투지 않는다. 유수부쟁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창출되면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뭐 만주라는 분 있죠. 만주 뭐 그런 분들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돈 많이 벌잖아요. 트레이딩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선입견이 없잖아요. 선입견. 올라가면 이게 대장이구나. 대장이구나. 따라 들어가면은 돈이 되니까. 그런 걸 파일을 좀 세게 들어가니까 뭐 이런 거 3억에서 뭐 10억 베팅 해가지고 쭉 올라갔다라고 하면 5% 10% 먹었다라고 하면 뭐 5천만 원 막 그렇게 창출이 되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 번 거예요. 5천만 원을 아주 죽어라고 한 달,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 5천만 원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흐름에 의해서 돈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벌었다. 그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1년 내내 죽어라고 직장 생활하고 위에서 뭐 스트레스 받고 뭐 밑에 쪼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암 걸릴 것 같은데도 다니면서 벌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대장이다라고 해서 1등 테마에 1등주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먹었다. 파이는 그렇게 좀 파이가 있어야지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서 돈 버는 건 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버는 게 여기 계신 분들 금융치료 그렇게 해서 테마의 흐름들 쭉 계속 돌다가 근데 그때 항상 이게 중요한 게 먹튀다라고 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트레이딩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보시면 돼요. 이거 보지 말아야 돼요. 괜히 트레이딩 안 되고 먹튀 잘 안 되는데 잘못하면 그 다음에 보는 부분들은 계속 봐요.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그래서 제가 그 서희파더님이 뭐 그 만든 거 티마라는 앱이 있어요. 티마라는 앱을 좀 한번 보시라. 그게 유료예요. 유료도 적은 돈은 아니죠. 월로 했을 때 한 8만 몇천 원? 그래가지고 한 6개월 팔면 6개월 단위가 한 30 몇만 원 들어가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테마를 만약에 본다라면 본격 테마만 본다라고 하면 그런 걸 또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전혀 그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시장의 테마가 돌고 시장이 지금 이슈가 실시간으로 어떤 이슈가 계속 나오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아니면은 제 거를 그냥 계속 보시다가 이걸 계속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지금 테마가 어떤 게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들 그래서 트레이딩도 하는 부분들 보면은 확실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불어나는 부분들이 쭉쭉쭉쭉 보인다. 한 달, 두 달, 세 달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버는구나. 빠르게 먹튀하고 뭐 거기서 다른 부분들을 보고 그런 거를 보는 게 원래는 중요해요. 돈 버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해서 버는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가 조작이 될 수 있어요. 그 실시간으로 막 그런 거 보여주면 누가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에다 신고했는데 본인이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올라갔는데 나는 10%를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그걸 따라 들어가가지고 괜히 뭐 손실이 났다. 그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당연히 그 주가 조작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원래는 그 실시간으로 그런 거 하면 그래서 전문가 방송할 때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베팅을 못하게 하죠. 그게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뭐 리노님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누가 신고한다라고 하면 주가 조작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뭐 추천주 이런 것도 원래 해주면 안 돼요. 추천주라는 게 추천주도 해주면 원래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 거는 그냥 본인이 사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 뭐 300억, 500억짜리를 추천주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사가지고 그걸 올렸다. 그럼 먼저 선침해가지고 팔고 나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뭐 몇 억을 벌었다, 몇십억 벌었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런 거 그러면은 그 사람만 버는 거고 여러분들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계속 허우적대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슈퍼게임이 뭐 누구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손실이 막 나가지고 고소 진행하고 막 그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법원에서 뭐 1차, 2차 막 뭐 공판하고 1심 판결이 나왔는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는 그냥 시장에 대한 그리고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테마가 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좀 연구하고